안녕하세요. 정문일팀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FR이라는 종목 한번 공부해 볼게요. HFR. 자, HFR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동반돼서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작년 9월 달 45,000원대를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요. 그죠? 그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그죠? 고점. 여기 이제 왼쪽 위에가 월봉이고요. 이제 아래가 주봉이고, 여기 일봉인데요. 여기 밑에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고요. 차트.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계속 주가가 근 1년 이상을 HFR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주가가 계속 이게 밀렸죠. 그죠? 밀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고점이 높아지기도 전에 주가가 하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무엇인가 안 좋아지니까 비싸게도 팔 수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싸게라도 던졌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이제 그 흐름이 1년간 지속됐던 건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내려왔던 흐름이 지금 보다시피 자연스럽게 바꿨던 그 시간이 이제 그 10월달 후반부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흐름이 내려가다가 누가 돈의 흐름을 우상향으로 바꿔놨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 이유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HFR 지금 주가를 보고 있는 거죠. 주가. 이게 가격이고 곧 돈이잖아요. 돈. 곧 이 얘기는 24,500원이 현재 가격인데 이거를 더 비싸게 25,000원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 그만큼 뭐가 되는 거죠? 우상으로 터져가고 있는 거죠. 그 무게를 실어서.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무게를 실어서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를 주는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던 거죠. 그것도 굉장히 고점을 형성해 놓고 나서부터 계속 미끄러졌잖아요. 그러다가 그 흐름을 바꾼 자리가 지난주였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의미가 크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쭉 내려왔던 흐름이 지지난주,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 전부터 고개를 서서히 틀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거래가 좀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짐과 동시에 저점도 자연스럽게 낮아졌던 이 흐름을 우리는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채널의 흐름이 이제는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돌려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이제 멈춰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밀려도 이제는 저점을 이탈하기 전에는 가치가 있으니까 이탈하기 전에 누군가가 사주면서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는 형태. 우리는 이런 자리를 변곡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지금 차트를 가지고 그동안의 주가 흐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황 대표가 또 하나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뭐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HFR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요런 선 하나하나는 그러니까 구간이 요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요 주간 내에서 이 중간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의 중간값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부터 여기의 중간값은 한 이쯤 될 거고요. 그죠? 여기부터 여기의 중간값은 이쯤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값은 한 이쯤 되겠죠.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중간값 한 이쯤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동의 경우를 설정을 해서 중간값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그 얘기는 왜 이렇게 표시를 해봤냐면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무게중심이 누군가가 모았던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던 평균 단가일 확률이 되게 높죠. 그 부분은 부분대로 전체는 전체대로
그러면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어딘가에 평균 단가를 쓸 확률이 높은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하다가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올라와도 그 지지 라인의 그 자리가 매물 부담이 됐겠죠. 누구나 샀던. 그러니까 오니까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지속을 하다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올려보려고 또 애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 이 저점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누군가가 사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이 밀리기 시작했던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추정해보면, 누가 만약에 매집을 했다면, 한 이 정도가 평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죠? 그냥 지극히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흐름을 바꿔줬을 때 그 지점이 그 가격대가 매우 중요하니까 즉 여기서 누가 만약에 매집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자리는 자기네 단가 밑에서 놀던 것을 안착을 시켜서 위로 끌어놨다는 건 대단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정답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한번 아니 좀 가까이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또 추정적인 생각을 또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평균 단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뭐 조금 높아지면 뭐 그 정도는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 다음에 밀려서 여기서 매집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겠죠. 왜냐면 이제 매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이 자리를 돌파시켜 줍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단가가 됐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해서 누군가 사서 모았다고 하면 뭐 그래도 요 근방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거래가 동반되면 높였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흐름에 그러니까 단가 추정치가 이 정도라고 된다면 호가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만큼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집한 게 얘는 100개였다. 그러면 100개 곱하기 요 가격만큼, 그죠? 요 가격만큼, 네모 가격만큼 하면 그들은 이만큼 돈을 버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단가가 살살살살 올라오는 동안 어떤 그 계약수가 더 많이 매집이 되는 상태에서 좀 더 사준다 그러면 얘는 더 가파르게 올려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 공간을 넓혀놔야 이 차액의 공간만큼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시장을 이끄는 애들의 목적은 우리처럼 뭐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목적이 아니라 걔네들은 얼마나 많이 먹을까가 어차피 주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거대 자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쟤네들은 이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응집력이 있으니까 주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제를 해본다면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공간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놀다가 넘어가면 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가죠. 여기쯤은 갖다 놔야 여기서 팔아도 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 팔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팔고 싶으면 팔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띄워놔야지 다 팔았을 때 평균 약간 이 정도 이익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남기는 장사를 하겠죠. 이 고점에서 새롭게 다 팔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죠? 네. 누군가가 그 주식을 핸들링하고 있다라면. 자, 그래서 HFR이라는 그 종목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를 추정을 해봤을 때, 요 자리를 넘어갔을 때, 요 자리를 지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따라서 여기 헤드앤숄더였던 2만원이라는 자리는 벗어나서 놀기 시작을 한다면 이거는 이탈이라고 보고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관심이 있다면 이 2만원이라는 가격을 매우 중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올라온다면 여기도 어딘가의 중심일 것이고 어딘가의 중심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저게 그렇게 그려놨으니까 그러면 이쯤 26,000원쯤에 매물이 있을 가능성. 그 다음에 31,000원쯤에 매물이 있을 가능성. 그래서 2만원서부터 우상향으로 이제 이익 실현, 즉 얘네들 극대화시키는 구간 속에서
이런 구간에서 뭐가 나온다?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자리가 목표가가 될 수 있죠. 거꾸로. 그래서 HFR은 향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파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2만 원만 깨지지 않으면 26,000원, 27,000원 1차, 그리고 31,000원까지 1차, 2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에 도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점은 이제 가격, 수급, 추정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하던 가지고 계신 분이든 2만 원이라는 가격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주가가 26,000원, 27,000원, 37,000원까지 열려있는 거 한번 들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거죠. 신규 진입은 여기 들어가면 좀 비싸죠. 왜냐면 여기 가격이 여기 보면 한 20% 되죠. 그러니까 기회를 준다면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초기 모습에 잡아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는. 그리고 만약에 이걸 기회를 주지 않으면 따라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밑으로 2만 원을 깨고 밑에서 놀기 시작한다. 그럼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이 고개를 들은 이유가, 즉 돈의 흐름을 우상향으로 바꿔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정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HFR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모바일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요거부터 볼게요. 보면은 이제 코스닥 중견기업이죠. 중형주고 코스닥 IT 종합, 통신 장비 이쪽을 다루는 회사인 것 같고, 2,879억 정도의 지금 뭐죠? 뭐예요? 그 시가총액이 유지하는데 오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3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볼게요. 실적을 보니까요,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작년 후반기 411억 마이너스였어요. 그죠?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죠? 늘어납니다. 그래도 마이너스지만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좀 보여요. 그죠? 개선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이런 건 괜찮은 거죠. 우리가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 있는 주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작년에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괜찮아졌어요. 그죠? 그러면 실적이 어때요? 좀 올라가다 주춤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연간 실적에서는 좀 올랐다가 작년에 좀 밀린 이유는,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가 많이 갔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밀린 이유는 이제 작년서부터 밀리기, 작년 저 고점에 올라갔다가 밀렸잖아요. 그만큼 주식은 어떻게 보면 얘는 많이 갔던 거예요. 그죠? 적게 간 게 아니고, 이게 내려온 게 어떻게 보면 조정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워낙 많이 갔었어요. 그죠? 자, 108억 규모 장남기 구성품 공급 계약. 이런 이제 호재가 터진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저만큼 납품을 하면 매출액이 될 것이고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미국 업체 700억 규모 5G 프론톨 공급 요런 거죠. 그 다음에 올해 3분기 예상 매출액 증가할 1위 통신 장비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3분기 예상. 그러니까 이제 HFR은 여기서 꿈틀대다가 뭔가가 3분기 때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실적 턴라운드에 전형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면 더더욱 이런 부분 분명히 알고 있는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요 부근에서 머물렀던 이유도 상당히 여기서도 많이 매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하기 전까지는 2만 원 밑에서 놀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해주면서 팔고 싶다 하더라도, 그죠? 이 정도는 끌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가 주식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트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재료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걸 한번 다 접목시켜 보면 차트에서 지금 가격 분석을 좀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2만 원이라는 가격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섰고요. 그죠? 그냥 뚜렷하기 때문에 대응을 해주는 대응 기준 가격이 깔끔하게 차트상에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도 뚜렷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도 그 실적에 대한 실적 재료가 계속 이어진다면 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재료를 통해서 더 많은 매출액이 될 수 있을 가능성. 그게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HFR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강력한 우상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지만 그래도 모르죠. 변수에 의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내재적 악재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기회를 노려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서 우리가 결국엔 우리가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HFR은 2만 원, 그다음 향후 2만 6천 원, 2만 7천 원, 그리고 3만 1천 원까지 열려있는 공간 속에서 2만 원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실적이 그 다음에 또 조금씩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주가는 어쩌면 지금 여기 보면 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 매물까지도 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점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뭐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지극히 30년간 주식을 보면 경험치에 의한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매매가 좀 괜찮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의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